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다리가 자주 붓거나 걸을 때 아프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 적 있지 않나요? 저처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순애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순애 씨는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40년간 해온 습관 같은 것이었죠. 교직 생활 때부터 새벽 산책을 시작했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부어 있고 평소 편하게 신던 운동화가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해져서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죠. 처음에는 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셔도 붓기는 그대로였죠.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우리 엄마도 그러셨는데. 순애 씨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나도 그래. 우리 나이에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있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거든요. 오히려 발 높이 올리고 자면 나아진다는 민간요법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긴급 경고였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도 또 오작동이겠지라며 무시하는 것과 같았죠. 순애 씨는 이때만 해도 자신의 몸이 얼마나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애 씨는 손녀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할머니께 자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순애 씨는 기쁜 마음에 손녀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두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과자들이 흩어졌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친절한 젊은 남자가 순애 씨를 부축해주며 응급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리에서 시작된 피떡혈전이 폐까지 올라갔습니다.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리 붓기를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제야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생각했던 발목 붓기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치 냄비에서 김이 나는 걸 보고도 불이 켜진 줄 모르고 있었던 것과 같았죠. 병원에 3일간 입원한 순애 씨에게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이 붓기는 우렬성 심부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져서 다리로 피를 충분히 못 보내다 보니 물이 다리에 고이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순애 씨가 이해하기 쉽도록 물통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새어나가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면 피가 다리에 고여서 붓는 거죠. 순애 씨는 그제야 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은 괜찮은데 발목만 퉁퉁 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던 물이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다리로 몰리는 것이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발목 위를 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오래 남으면 물이 고인 겁니다. 병원 자료를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두면 5년 안에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마치 작은 누수를 방치하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신경했나. 순애 씨는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쉬던 순애 씨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다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다리를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안쪽 부분이 왼쪽에 비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부위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쪽만 이렇게 차갑지?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깜짝 놀랄 만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건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살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화초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시들잖아요. 우리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안 가면 살이 죽는 거예요. 환자 중에 71세 김모 씨는 다리에 창백하고 차가운 부분을 발견했지만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며 넘겼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엔 걷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다리 동맥이 3군데나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리 절단까지 갈 뻔했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치명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3단계 다리 건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맥박 체크하기. 손가락으로 발등과 발목 안쪽 뼈 뒤를 눌러보세요. 발목뼈 안쪽 뒤의 맥박을 확인하세요. 이제 명확하고 부드럽게 맥박을 느껴야 합니다. 두 맥박을 모두 명확하게 느낄 수 있나요? 맥박의 강도가 거의 같은가요? 맥박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말 그대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이 3가지 순환 촉진 운동을 시작하세요. 발목을 각 방향으로 30회 돌리기, 발가락을 50회 구부리고 뻗기, 앉은 자세에서 양쪽 다리 각각 20회씩 뻗기, 이것을 매일 3회 수행하십시오. 하루 3번만 해도 2주 만에 혈류가 35% 향상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식단에 이러한 강력한 식품을 추가하십시오. 신선한 블루베리, 연어와 짙은 녹색 잎채소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동맥 막힘이 67% 적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노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하루 10분의 간단한 혈관 관리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순애 씨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시원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서 5분도 채 안 되어 종아리 안쪽이 타는 듯이 아파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종아리를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이고, 이게 뭔가. 예전에는 1시간도 거뜬했는데.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면 아픔이 사라지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다 꺼졌다 하는 것과 같았죠. 혹시 무릎이 나빠진 건가? 순애 씨는 무릎 관절염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로지 종아리만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빨리 걸을 때는 3에서 4분 만에 아프기 시작했고 천천히 걸을 때는 7에서 8분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통증이 생겼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파스나 한방 찜질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이전 경험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통증을 파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못 가니까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마치 숨을 참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순애 씨는 자신이 평소 느끼던 다리 통증이 이렇게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순애 씨는 매일 집에서 간단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었거든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걷고 멈췄다가 다시 걷는 걸 7분간 반복하는 걷기를 하세요. 30초라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만 걷고 멈춥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걷습니다. 이 멈춤 시작 패턴을 정확히 7분 동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걷지 마세요. 멈추고 시작하는 것이 신체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똑똑해서 막힌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길 우회도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즉, 주도로가 막히면 뒷골목이라도 만들어서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혈관을 막는 찌꺼기 플라크를 녹이는 데 도움되는 음식 3가지를 식단에 넣으세요. 마늘은 매일 최소 한 쪽, 석류 주스는 매일 4온스, 호두는 매일 아침 한 줌입니다. 3번째,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를 즉시 제거하십시오. 옥수수 기름에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찌꺼기가 더 빨리 생기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고급 올리브 오일로 교체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오늘이 아닙니다. 오일 하나 변경으로 동맥 유연성이 단 30일 만에 최대 31%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목욕할 때 다리 색깔이 양쪽이 같은지 온도 차이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한쪽이 유독 차갑거나 창백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했어요. 순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 때 베개를 3개 겹쳐서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자기.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물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단도 바꿨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짜장면, 김치찌개, 젓갈류를 줄이고 싱겁게 먹기 시작했죠. 조금만 신경 쓰면 내 다리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걷는 방법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멀리 가려고 하지 않고 7분 걷고 3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 왜 진작 몰랐을까?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마늘을 하나씩 다져서 요리에 넣고 석류 주스를 작은 컵으로 하루 한 번씩 마셨습니다. 호두도 매일 5개씩 까먹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를 빼놓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추천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넓혀주고 석류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호두는 혈관 벽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발목 붓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걷는 거리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걸 이제야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3개월 후 순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 상태를 체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당부했습니다. 너희들도 다리 붓기나 아픈 것을 그냥 넘기지 말아라. 나처럼 큰일 날 뻔했잖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며느리에게는 발목이 자주 부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걸을 때 다리 아프면 절대 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순애 씨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도 챙길 줄 아는 현명한 어르신이 되었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당신의 다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입니다.